11차 학습 파트 3 안전운행 요령 챕터 2, 챕터 3, 챕터 4 그리고 예상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교재는 173페이지에서 200페이지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동차의 일상 점검 및 조치 내용입니다. 교재는 17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응급조치 방법, 고장의 전조 현상입니다. 먼저 진동과 소리로서 알아보는 고장의 전조 현상입니다. 첫 번째는 엔진의 점화장치 부분입니다. 주행 전 차체에 이상한 진동이 느껴질 때는 엔진에서의 고장이 주 원인이 됩니다. 플러그, 배선이 빠져 있거나 플러그 자체가 나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엔진의 이음입니다. 엔진의 회전수에 비례하여 쇠가 마주치는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밸브 장치에서 나는 소리로 밸브 간극 조정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펜벨트입니다. 가속 페달을 힘껏 밟는 순간 끼익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펜벨트 또는 기타의 V벨트가 이완이 되어 걸려있는 폴리와의 미끄러짐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클러치 부분입니다. 클러치를 밟고 있을 때 달달달 떨리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떨리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의 고장으로 정비 공장에 가서 교환을 해야 합니다. 고장의 전조 현상 다섯 번째입니다. 브레이크 부분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를 세우려고 할 때 바퀴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가 심하거나 라이닝의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조향장치 부분입니다. 핸들이 어느 속도에 이르면 극단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핸들 자체에 진동이 일어나면 앞바퀴 불량의 원인일 때가 많으며 앞 차륜 정렬, 휠 얼라인먼트가 맞지 않거나 바퀴 자체에 휠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바퀴 부분입니다. 주행 중 하체 부분에서 비틀거리는 흔들림이 일어날 때가 있으며 특히 커브를 돌았을 때 휘청거리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바퀴의 휠 너트의 이완이나 타이어에 공기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여덟 번째, 현가장치 부분입니다. 비포장 도로에 울퉁불퉁한 험한 노면상을 달릴 때 따각따각 하는 소리나 쿵쿵 하는 소리가 날 때 현가장치인 쇼크 업소버의 고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냄새와 열로서 판단하는 고장의 전조 현상입니다. 먼저 전기장치 부분입니다.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날 때는 바로 차를 세워야 합니다. 대개 엔진실 내에 전기 배선 등의 피복이 녹아 벗겨져 합선에 의해 전선이 타면서 나는 냄새가 대부분입니다. 냄새와 열로서 판단하는 고장의 전조현상 두 번째, 브레이크 부분입니다. 단내 같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로서 주 브레이크의 간격이 좁든가 주차 브레이크를 당겼다 풀었으나 완전히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바퀴 부분입니다. 바퀴마다 드럼에 손을 대보면 어느 한쪽만 뜨거울 경우에는 브레이크 라이닝의 간격이 좁아 브레이크가 끌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배출가스로 구분하는 고장의 내용입니다. 특히 배출가스는 소음기 파이프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색일 때입니다. 완전 연소 때 배출되는 가스의 색은 정상 상태에서 무색 또는
약간의 옅은 청색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검은색입니다. 농후한 혼합가스가 들어가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로서 초크 고장이나 에어클리너, 엘리먼트의 막힘, 연료 장치 고장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백색, 즉 흰색입니다. 엔진 안에서 다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와 연소되는 경우로서 헤드 가스킷 파손, 밸브의 오일실 노후 또는 피스톤 링의 마모 등 엔진 보링을 할 시기가 됐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3 도로 요인과 안전 운행 교재는 179페이지입니다. 도로 요인과 교통사고 내용에서 다섯 번째, 곡선부 방호 울타리의 기능을 확인합니다. 먼저 자동차의 차도 이탈을 방지하며 탑승자의 상해 및 자동차의 파손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복귀를 시키며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단 선형과 교통사고 내용입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종단 경사, 즉 오르막, 내리막 경사가 커짐에 따라 사고율이 높습니다. 종단 선형이 자주 바뀌면 종단 곡선의 정점에서 시거가 단축되어 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양호한 선형 조건에서 제한 시거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면 높은 사고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횡단면과 교통사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차로폭과 교통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의 차로폭이 넓을수록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길 어깨, 즉 갓길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먼저 고장차가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할 수 있고 사고 시 교통의 혼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방 여유폭을 가지므로 교통의 안전성과 쾌적성에 기여를 합니다. 세 번째, 유지관리 작업장이나 지하 매설물에 대한 장소로 제공이 됩니다. 네 번째, 절토부 등에서는 곡선부의 시거가 증대되기 때문에 교통의 안전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길 어깨는 도로 미관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도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등의 통행 장소로 제공이 됩니다. 네 번째, 중앙분리대와 교통사고 내용입니다. 중앙분리대 주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상하 차도의 교통분리입니다. 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치명적인 정면 충돌 사고 방지, 도로 중심선 축의 교통 마찰을 감소시켜 교통 용량을 증대시킵니다. 두 번째는 교통 처리의 유연성입니다. 평면 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폭이 충분할 때 좌회전 차로로 활용될 수 있어 교통 처리가 유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폭 분리대의 경우에는 사고 및 고장 차량이 정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행자에 대한 안전섬이 됨으로써 횡단 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필요에 따라 유턴을 방지함으로써 교통류의 혼잡을 피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가 있으며 여섯 번째, 대양차의 현광을 방지하여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의 불빛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 기타, 교통 관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181페이지 다섯 번째 교량과 교통사고의 내용입니다. 교량의 폭과 교량 접근부 등이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교량 접근로의 폭에 비하여 교량의 폭이 좁을수록 사고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같을 때 사고율이 가장 낮습니다. 세 번째, 교량의 접근로 폭과 교량의 폭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교통통제시설, 즉 안전표지, 시선 유도표지, 교량 끝단의 노면 표시를 효과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사고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원별 핵심 정리 챕터 4 안전운전 교재는 182페이지입니다. 방어운전 내용을 알아봅니다.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은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경우 곧바로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운전입니다. 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본래 목적에 따라 운행함에 있어서 운전자 자신이 위험한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방어운전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운전하는 것으로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이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어 운전의 기본으로는 첫째, 능숙한 운전 기술과 정확한 운전 지식. 두 번째, 세심한 관찰력과 예측 능력과 판단력. 세 번째는 양보와 배려의 실천. 그리고 네 번째, 교통 상황 정보 수집. 그리고 다섯 번째, 꾸준한 반성과 무리한 운행 배제 등이 있습니다. 185페이지 이면 도로 운전법입니다. 첫 번째는 이면 도로 운전의 위험성을 알아봅니다. 이면 도로는 간선 도로와 달리 여러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첫째는 도로의 폭이 좁고 보도등의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도로가 많이 교차하고 있으며 세 번째, 주변의 점퍼와 주택 등이 밀집되어 보행자 등이 아무 곳에서나 횡단이나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길가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면 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속도를 낮추고 돌발 상황에 언제라도 곧 정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험 대상물을 계속 주시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자전거 등 손수레, 사람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므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86페이지 커브길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커브길에서는 급 핸들 조작이나 급제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핸들을 조작할 때는 가속이나 감속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의 중앙으로 치우쳐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주간에는 경운기, 야간에는 전조등을 사용하여 내 차의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항상 반대 차로에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차로를 준수하며 운전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커브길에서 앞지르기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겨울철에는 빙판이 그대로 노면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조심하여 운전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차로폭과 관련 차로폭에 따른 사고 위험 내용을 알아봅니다. 먼저 차로폭이 넓은 경우입니다. 운전자의 주관적
속도감이 실제 주행 속도보다 낮게 느껴짐에 따라 제한 속도를 초과한 과속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로 폭이 좁은 경우입니다. 차로수 자체가 편도 1, 2차로에 불과하거나 보차도 분리시설이나 도로 정비가 미흡하고 자동차, 보행자 등이 무질서하게 혼재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197페이지 고속도로 교통안전 운행 제한 차량 단속 내용입니다. 먼저 운행 제한 차량 종류입니다. 차량의 축, 하중 10톤, 그리고 총 중량 40톤을 추구한 차량이고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 16.7m, 폭은 2.5m, 높이는 4m를 초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는 적재 분량 차량 등입니다. 첫째, 편중 적재 차량,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고정 분량. 두 번째,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묶지 않아 결속 상태가 불량한 차량. 세 번째,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그리고 견인 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 네 번째는 기타 적재 불량으로 인하여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등입니다. 다음은 과적 차량 제한 사유입니다. 첫째는 고속도로의 포장 균열, 파손, 교량의 파괴가 되겠고, 두 번째는 저속 주행으로 인한 교통 소통의 지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핸들 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 후방 주시 곤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 사항 및 벌칙 내용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도로관리청의 차량 회차, 적재물 분리 운송, 차량 운행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공무원의 차량 동승 요구 및 관계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이고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용입니다. 총 중량 40톤, 축 하중 1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여 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입니다. 그리고 임차한 화물 적재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임차인도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 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입니다. 다음은 예상 기출 문제 풀이입니다. 교재 198페이지 3번 문제를 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시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으로 교통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판단, 2번 인지, 3번 조작, 4번 훈련. 정답은 2번 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자동차 운행 시 운전자의 운전 과정 순서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인지, 그리고 조작, 그리고 판단. 2번 조작, 그리고 판단, 그리고 인지. 3번 조작, 그리고 인지, 그리고 판단. 4번 인지, 그리고 판단, 그리고 조작.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운전자는 운행 시 인지, 판단, 조작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동체 시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물체 이동 속도가 빠를수록 동체 시력은 저하된다. 2번 연령이 높을수록 동체 시력은 저하된다. 3번
장시간 운전에 의한 피로 상태와 동체 시력은 상관이 없다. 4번. 움직이는 물체 또는 움직이면서 다른 자동차나 사람 등의 물체를 보는 시력을 동체 시력이라고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운전에 의한 피로 상태에서 동체 시력은 저하가 됩니다. 8번 문제입니다. 야간에 하향 전조등만으로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인지하려고 할 때 확인하기 쉬운 색깔부터 나열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 적색, 그리고 백색, 그리고 흑색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명수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어두운 조건에서 밝은 조건으로 변할 때 사람의 눈이 그 상황에 적응하여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밝은 도로로 주행할 때 일시적인 눈부심으로 인해 물체가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를 말한다. 3번. 암 수능에 비해 시력 회복이 빠르다. 4번. 주간 운전 시 터널에 막 진입하였을 때 더욱 조심스러운 안전 운전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주간에 터널에 진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은 암 수능이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시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의 시야 범위는 180도에서 200도이다. 2번. 정지 상태에서 눈에 초점을 고정시키고 양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3번. 한쪽 눈의 시야는 좌우 각각 약 120도 정도이다. 4번. 양쪽 눈으로 색채를 구별할 수 있는 범위는 약 70도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쪽 눈의 시야는 좌우 각각 약 160도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시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반비례하여 넓어진다. 2번. 정상 시력을 가진 운전자의 정지 시 시야 범위는 약 180에서 200도이다. 3번. 어느 특정한 곳에 주의가 집중되었을 경우에 시야 범위는 집중의 정도에 반비례하여 좁아진다. 4번. 양쪽 눈으로 색채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는 약 120도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의 시야의 범위는 자동차 속도에 반비례하여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어느 특정한 곳에 주의가 집중되었을 경우에 시야 범위는 집중의 정도에 비례하여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양쪽 눈으로 색채를 식별할 수 있는 범위는 약 70도입니다.